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제 미국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을 위해서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고 워싱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장시간 비행 끝에 전용기 편으로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의전장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윤 대통령 부부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맞이했습니다. 손을 잡고 전용기에서 내린 윤 대통령 부부, 화동들로부터 환영 꽃다발을 받았고요. 윤 대통령은 볼 뽀뽀로 화답을 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든 의장대 도열에 있죠.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레드카펫 끝에 저렇게 서자 미국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6분가량의 도착 행사를 공항에서 끝낸 뒤에 영빈관이죠.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3박 4일간 묵게 될 블레어 하우스뿐만 아니라 미국 워싱턴 시내와 백악관 주변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저렇게 양국 국기가 워싱턴 거리에 내걸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외국 정상을 국빈으로 이렇게 초청한 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영 위원장께서는 이번 방문 영상을 저희가 짧게 좀 봤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12년 만에 국빈 방문이고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는 동안에 한미 동맹의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국익에 커다란 어떤 그 문제점, 구멍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그 과거의 문제점들, 그럼 잘못들을 갖다 치유하고 구멍을 메우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 상황 그리고 미국, 북한의 어떤 핵미사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교, 경제, 안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가장 큰 힘을 행사하는 강대국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는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가야만 하는 현실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셔서 어떤 그런 그 한미 동맹의 가치를 다시 복원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도움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이런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은 동포간담회 영상인데요. 이제 5박 7일간 다양한 일정을 소화를 하게 되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방미길에 오르면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기에는 한국의 이 안보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유럽의 전쟁 당사국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년간 전쟁을 수차례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서 당사국들끼리 협력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안 된다거나 일본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저 지금 노란색 저 문장, 저것이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느 나라 대통령의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안 되면 국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무릎을 꿇지 않으면 두 나라가 어떠한 일도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복귀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래서 청력 테스트를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단어 테스트를 하게 됐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주어가 빠졌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본을 두고 한 얘기다. 이런 주장들도 있고 한데요. 관련된 기자가 그러면 단어 대 단어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원문 녹취까지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생각을 강조하다 보니
과한 표현이 나왔으면 그런 부분은 강조하다 보니 과한 표현이었습니다. 본래 본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라고 해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말은 만약에 일본 총리가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로 크게 한일 관계가 파탄날 수 있을 정도의 말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우리 대통령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우리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50년도 안 되는 역사적 불행 때문에 이 불행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발언을 할 때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선언이 동반되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인식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서 변호사. 저는 이제 말꼬리 잡기고요. 결국은 이제 유럽은요. 예를 들어 이제 영국, 프랑스는 100년을 싸워도 화해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1차, 2차 대전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래도 이게 지금 유럽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과거보다 미래로 가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대통령의 발언을 좀 좋은 취지로 선회해서 하는 게 국익에 맞지. 이걸 이렇게 굳이 나쁜 쪽으로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침소봉대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이런 게 말꼬리 잡기 아닌가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말이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김포의 골드라인 전세 버스가 배치가 됐다는데 글쎄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집중적으로 살펴드리도록 하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를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하시죠.